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음, 은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은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원하기도 하고 또 음, 원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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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작가님은 은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음,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은퇴가 나에게는 없는 단어야. 아, 그러다 보니까 별로 생각을 잘 안 해봤어. 음, 왜냐면 은퇴라든지 뭐 네,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장인들의 언어야. 그렇죠. 직장인들. 나는 직업인이잖아.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 음, 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직업이 직이 있고 업이 있잖아. 음, 직은 자리고 업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업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직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업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은 은퇴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져.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이라는 게 우리 직장인들이 말하는 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이런 자리가 직이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보면 직은 부장인데 능력은 대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경험해 봤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가끔 가다가 가끔다가 툭툭 있죠.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직과 업의 미스매치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회사의 어떤 직에 물러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은퇴 생활을 하게 돼. 왜냐면 자기는 직장인으로만 살았기 때문이야. 근데 업이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부장보다 능력이 좋은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는 그 회사에 머물러도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또 전혀 다르게 나의 사업을 해서 나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성공도 이룰 수 있는 거야. 네. 그런 사람들을 직업인이라 그래. 직업인은 사실 은퇴가 없어. 왜냐? 내가 만약에 직장을 뭐 그만두고 뭐 소위 말하는 은퇴를 했다. 그러면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어. 그렇죠. 왜? 사회가 원하기 때문이야. 음, 사회가 당신의 능력을 아직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재취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좀 쉬고 싶다. 네. 그럼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쉬면서 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나와서 관련 업으로 어떤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은퇴라는 게 없어. 음, 그러니까 은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이 우리가 그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직업 그런 관계 속에서 대부분 많이 찾잖아. 그렇죠. 남자들이 처음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는 이유가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대처하기 위해서 주고받잖아. 근데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은퇴를 했을 때 내가 또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뭐 창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업인이라 그래. 그래서 직업인한테는 은퇴, 퇴직 이런 게 없는 거야. 최근은 아닌데 음,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말로 음, 파이어족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고 되게 뭔가 성공의 증거물 음, 같은 그런 단어처럼 쓰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이런 이른 시기 은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어족을 동경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 질문 안에 답이 있어. 쉽게 네. 말해서 파이어족을 동경한 사람들은 누구냐? 대중이었어. 그렇죠. 대중은 대부분 직장인이야. 음, 직장인은 직장을 빨리 때려치우고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싫어. 그렇죠. 그 말의 전제는 뭐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일이 너무 하기 싫어. 네. 일은 하기 싫고 놀고 싶어. 삶을 즐기고 싶어. 네. 그래서 파이어족의 어떤 큰 그림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네. 그럼 일 안 하고 뭐 할래?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 여행 간다든지, 네. 뭐 마음껏 뭐 잠을 잔다든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뭐 쇼핑한다든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여유로운 생활을 남들한테 보여준다든지, 뭐 SNS 올리기 뭐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야. 네. 그 말은 뭐다? 일은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고 삶은 재밌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하는 일도 재밌어. 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도 있고 내가 저희 강남에서 얼굴살 관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최근에도 어떤 한 아나운서 지망생이 자기가 카메라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얼굴이 크게 나와서 너무 고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중턱 여기를 이제 제거를 해줬다? 흡입을 해줬는데 그로부터 한 몇 개월 지나서 자기 합격했다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내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고객들, 나를 찾아오는 우리 고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난 참 좋거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야. 네. 최근에 전 세계 뇌 과학자들이 밝힌 어떤 진실이 뭐냐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 고객님, 우리 환자들이 행복해지니까 나는 행복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일의 가치가 행복이 돼버린 거야. 근데 나의 삶의 의미도 행복이거든. 네. 그러면 나의 일과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일치하잖아.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른 거야. 다르기 때문에 일은 안 하고 삶은 즐기고 싶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말이 있어. 워라밸이란 말이 있어. 네. 워라밸. 워라밸 나 되게 싫어하는 말이거든. 워라밸이 왜 있냐?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이잖아. 네. 그 말은 뭐다? 일과 라이프는 따로 있다란 말이야. 단절되어 있다. 두 개는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일과 라이프는 하나여야 돼. 의미와 가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워라밸이 아니라 워라원. 그래서 그 두 개의 의미와 가치가 같을 때 그때 비로소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출근하는 게 좋아져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려면 내가 그걸 잘 해야 되고 그걸 잘 하려면 처음에 그것을 익혀가는 러닝 커브의 기간을 가져야 되고 그 러닝 커브의 기간을 가져서 내가 잘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되고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되면 지속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고 그 더 잘함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가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야. 사실 나이가 되어서 이제 타이적으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노후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내가 서울대, 카이스트 그리고 한예종 같은 학교에서 그런 최고 경영자 과정을 3번을 했거든. 그때 참지 한 10년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났던 그 대기업의 임원분들, 뭐 전무님, 뭐 부사장님,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 근데 이게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은퇴식에 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새로운 출발을 많이 응원도 해드렸거든. 근데 되게 그런 데서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3가지가 있어.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여행이고 두 번째가 골프고 세 번째가 등산이야. 이 3가지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진짜 열심히 해. 정말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잖아. 딱 그 시기야. 그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면 나한테 연락이 와. 뭐 이 원장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래서 나 요즘 좀 뭐 심심한데 뭐 좀 일 좀 해볼까? 그런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분들도 자신의 일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 중에 한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었어.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은 뭐 대표이사고 뭐 아니면 뭐 부사장이고 전무고 이런 어떤 사회적 역할이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되게 행복했어. 왜? 그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은퇴를 하면
그 사회적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돼. 단절이 되면 그분들이 찾는 관계가 뭐냐면 가족 속의 관계야. 네.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고 싶고 누군가의 어떤 자식의 부모로 살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 임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정생활을 뭐 충실하게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가정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형수님과 이제 자주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하고 식사도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형수님도 한 3년은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놀아준다. 그러다가 3년 지나면 여보 나 이제 그만 놔줘 이러신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에서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외로워져. 외로워지면 굉장히 괴로워져.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하고 한 3년 지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남는 사람들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신 분들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전에 요즘도 가끔 만나면 꼭 그런 이야기 해. 형 1, 2년 뒤에 은퇴를 하면 반드시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 어떤 준비? 사람과의 관계성을 놓지 않는 준비를 해야 돼. 우리는 사람 속에 있어야지만이 행복하거든. 그래서 형이 이제 이 분야에 어떤 몇십 년간 경험이 있다라면 그 분야의 어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뭐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 관계 속에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한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형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형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끔 도와줘라. 그런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라. 세 번째, 그 사업이 안 된다면 그냥 봉사라도 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게끔, 예를 들어서 형이 뭐 금융회사에서 한 30년 있었다. 그러면 형의 금융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브를 찍던가 글을 쓰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 모아서 공짜로 강의를 해주던가,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금융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던가, 그런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퇴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남아있을까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 준비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나중에라도 꼭 기억해뒀다가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작가님의 노후 플랜도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나의 노후 플랜? 네. 나는 지금 다양한 업이 있잖아. 나는 어쨌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유튜버로서 활동도 하고, 더 최근에는 그 온라인 강의도 하나 찍은 게 있어. 저기 웅진에서 나오는 클래스박스라는 곳에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사실 내가 여기 얼굴 리프팅 밴드도 만들어서 밴드도 이렇게 팔고 있거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 그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나는 노후 준비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자연인이 돼가지고 자연 속에 혼자 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정말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면서 노후를 맞이할 것 같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추천을 해 주셨던 이야기들처럼 살겠다. 그치.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살 거야. 아.